실패한 탄핵.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 슬로우레터 7월 26일. 끈질기다. 이상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가 살려줬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게 헌재 결정의 핵심이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어서 헌재까지 끌고 갔지만 애초에 법리적으로 무리수였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이상민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나 이상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이상민은 윤석열의 고등학교 후배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상희는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체포 동의안 기명 투표하자. 조선일보와 이재명이 모처럼 같은 의견을 냈다. 황대진은 의원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유권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수박 찍어내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속내는 두 가지다. 실명이 드러나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고 여론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어차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논란을 끌어안고 오래 버티는 게 유리하다. 카이스트가 수능을 3%만 뽑는 이유. 97%를 수시 선발로 뽑는데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면접을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수학이나 과학 지문 문제를 읽고 말로 풀게 한다.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해마다 기출 문제를 공개한다. 풀이 과정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바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형은 학원 다니면서 패턴을 외우고 반복 학습하는 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면서 어떤 도전을 했느냐가 카이스트 인재 선발의 핵심 가치라는 이야기다. 괴짜 성향이 있으면 성적이 낮아도 입학 기회를 준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을 불에 발견해 버금가는 사건으로 본다. 결국 코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보다 공부를 덜 하는 대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가슴 뛰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는 제안도 흥미롭다. 이재명표 청년연금, 국민연금이 받을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제안한 아이디어다. 18세 청년들에게 한 달치 보험료 9만 원을 내주고 10년 뒤 미납 보험료를 내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한 번만 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연금 시작하면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밀린 걸 한꺼번에 낼 수 있지만 애초에 시작이 늦으면 연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국가가 첫 달 보험료를 내주면서 강제 가입을 시키면 연금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45만 명에게 9만 원을 주면 한 해 400억 원 정도가 든다. 트위터가 아니라 X라고? 기업 자살이다. 일론 머스크가 회사 이름을 X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 회복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위터 제품 관리자였던 에스터 크로포드의 말이다. 마이크 프르는 하나의 브랜드가 공사가 견디는 건 성배를 거머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트위터는 문어 현상이 됐는데 한 번에 쓸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CNBC는 X를 슈퍼앱으로 바꾸는 머스크의 열망에는 시간과 사람, 돈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트위터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트위터의 브랜드 가치가 40에서 200억 달러 정도 날아갔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의 최종 승자는 모기. 모기는 섭씨 9도 이상에서 날고 13도 이상에서 피를 빤다. 암펀 모기 한 마리가 150개의 알을 낳는다. 세계적으로 3,500종의 110조 마리의 모기가 산다. 모기는 32도가 넘으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좀비 모기도 등장했다. 현실 정년은 49.3세. 통계청 조사 결과다.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분석했더니 15년 7개월을 일하고 49세에 그만뒀다. 남녀 차이도 있다. 남성은 19년을 일하고 51세, 여성은 12년을 일하고 47세에 그만뒀다. 고령층의 69%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고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고 물었더니 평균 73세였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8.5%밖에 안 된다. 연금 받는 고령층 비율은 50%, 월 평균 75만 원을 받는데 2021년 기준 50대 이상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 원이다. 한국인 기대 수명은 83.6세, OECD 3위다. 1위 일본과 큰 차이가 안 난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제대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비율을 말하는데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 239명보다 크게 낮다.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릴 순 없다. 그 아이 국민 것이다. 망해도 싼 공영방송은 없다. 이진순의 칼럼이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공영방송을 진짜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진수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영방송법을 제정해서 정치권에서 나눠먹는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둘째,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의 경영과 노무 편성 전략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권력자들에게 길들지 않도록 그 주인인 국민이 칼자루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진실의 근사값일 뿐. 강병철 칼럼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남의 무지를 꾸짖고 싶은 유혹이들 때는 먼저 자신이 충분히 아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배기가스가 지구온도를 올려 기후 재앙이 올 거란 예측을 했나. 플라스틱이 개발됐을 때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생길 거란 예측을 했나. 규모와 현실을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을 옹호하는 것은 이상하다 못해 초현실적이다. 일본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그건 일본 정부가 할 일 아닌가. 맥락과 통찰 그리고 해법. 슬로우 뉴스